이 듣는 거는 눈보다 훨씬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점점 듣지 않는 세상이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듣는다는 행위, 말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메시지를 남한테 전달하는 것보다 듣는 거, 그게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걸 강력하게 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하고. 최우정 교수님께서는 작곡을 해주실 겁니다. 모든 소리들이 그냥 아무 해석 없이 나열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작곡을 통해서 거기서 리듬을 만들어내야지만 그 채집한 소리들이 만들어낸 그 결합이 어떤 예술적인 해석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선 종합해서 작곡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연의 소리와 어떤 인공적인 소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소리의 인문학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를 더하고 새로운 소리의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모든 결정들을 작가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내가 결정한 것들을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혹은 뭔가 내가 지금 못하는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협업들에 더 익숙한데, 지금은 온전히 이제 각자의 세계가 뚜렷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는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이에 좀 먼저 좀 분위기가 잘 형성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완 작가님하고 이 영상이라는 게 붙었을 때 이게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도 지금 많고, 그것이 음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연결이라는 게 단순히 그 중간중간을 이제 음향으로 브릿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에 어떤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걸 기억하거든요. 음악을 만든다는 건 소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소리를 선택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행위 자체에 이미 그 소리에 대한 태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것을 어떤 질서에 의해서 구성할 때 음악이 된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럼요. 오랫동안 했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지만 호랑이가 오는지 숲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면서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만큼 인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데, 특히 눈은 앞 전방이나 일부 각도 정도밖에 못 보지만 소리는 360도의 어떤 그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동했다. 현재는 이제 현대어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지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소리라는 것을 배제하고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음악이라는 거는 어떠한 것에 반응을 해서, 그게 소리든 바깥에 존재하던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한 체험이든 뭐든 간에 어떤 것에 반응을 해서 만나서 뭔가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율. 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알면서도 가속 페달을 발을 뗄 수가 없는 게 기업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페달을 해서 발을 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고, 속도가 바뀌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속도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가다가 딱 멈춰버리면 일단 그 조급함이라는 게 생겨요. 자발적인 멈춤이냐, 정말 외부에 의한 강요된 멈춤이냐가 되게 다른데, 우리는 이제 자발적인 멈춤을 해보자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작곡하는 음악의 소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곡한 음악이 때로는 이렇게 잦아들었다가 때로는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주의가 약간 산만해지거나 좀 집중도가 떨어지면 다시 그 소리를 잘 듣게끔 좀 더 강하게 나오거나, 있는 소리를 대부분 두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와 어울리기만 한 게 아니고요. 청자로 하여금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소리를 계속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작곡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원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뭐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음에 실어가지고 전달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맞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것보다는 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즉 대화 같은 거죠. 네, 좋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죠. 저희가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음악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네. 그것을 선생님께서 현대적인 의미의 작곡 기법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지극히 음악적인 과정이 아닐까. 이번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물소리 한번 들어주시면요. 물 속에서 나는 소리에 완전히 반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아, 예. 저는 일단 여기서 음계 그러니까요. 하나만 띠도 있고 띠도 있고 그쵸. 띠도 있고 뭐 음이 많네요. 여러 음정들이 들려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동안 저희가 소리로 인식했던 것들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음악으로 네. 더 이렇게 확대되어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네. 가지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집하신 그 소리를 다시 또 음악적으로 분석한 단계. 뭐 그 사이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 단계들이 있겠으나 우리 작업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 네 단계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작곡한 그 악기를 통해서 작곡한 음악, 원래 있는 소리,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채집한 소리, 그 다음에 그 채집한 소리에서 분석해낸, 음악적으로 분석해내고 뭐 그런 또 어떤 결과물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저와 김 교수님이 좀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소리 하나를 놓고서도 아주 여러 번 들어야 되고, 밤에, 낮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리고 뭐,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듣는 그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좀 열려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창의적으로 실험을 잘 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보통 모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말한 거를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실험해보고자 했던 데가 욕인데 아, 네. 여기는 소리는 계속 나지만 네. 핑거링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거. 네. 그러면 네. 소리 하나는 계속 두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자연 현상으로서 나는 소리가 하나 있고 연주자가 핑거링을 각각 다르게 해서 나야 될 소리 그 두 개가 같이 들린다고 생각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저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요 밑에 음도 굉장히 분명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밑에 거는 이 손이 달라지면 이 압력 때문에 이 소리가 클릭 소리랑 아. 음정이 더 잘 들리고 어떻게 다시 좀 천천히 좀, 연주가의 이 청각 세계 속에 언제나 외부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주 자체가 그 소리들에 대한 어떤 아니면 그 소리들과 같이 하는 대화의 형식, 조율, 세 개의 소리와 조율을 한다고 할까요? 구미정에 상당히 다양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자신이 그 들려지는 소리보다는 자신의 연주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디까지 하면은 자신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보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 그 여러 단계를 실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실험적인 즉흥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풀벌레 소리랑 대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풀벌레 소리보다는
또 나뭇잎 소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즉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행위가 한쪽에 있다고 하면 연주자가 그 행위를 하는 도중에 지금 막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 또 행위가 한쪽에 더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세밀하게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식의 어떤 그 실험을 했습니다. 둘이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현을 조율한다는 컨셉이 되게 저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프로젝트의 컨셉 자체가 이 자연의 소리와 인간이 만드는 소리와의 조화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조율을 잘 해야 인류가 만들어낸 비극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컨셉 차원에서 외부의 소리를 들으면서 현을 조율해 나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율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가져봤습니다. 김영성 교수님은 이제 문무대왕릉에서 그 소리를 따왔는데 그 소리의 음계를 제가 추출할 생각입니다. 음계요. 그 음계를 가지고 작곡을 하거나 그 음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음계를 그렇게 할 거고요. 이완 작가님은 그동안 동남아 주로 다니시면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찍으셨는데 거기에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 예를 들어 툭툭탁툭툭 이런 리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리듬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그거를 타악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타악기. 아, 우리 이런 소리를 채집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작품이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소리를 더 음악적으로 바라보려면 제가 거기다가 멜로디를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악보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악보화 된 리듬 위에 선율을 쓸 겁니다.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위기를 야기시킨 요인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 음악가로서 보는 그 위기를 야기시키는 요인, 중요한 요인이 바로 듣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봐도 남의 소리 잘 안 듣고요. 이 듣는 거는 그러니까 눈보다 훨씬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 그죠? 단적인 예로.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듣는다는 행위, 말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메시지를 남한테 전달하는 것보다 듣는 거,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바람은 귀를 열자, Open Your Ears입니다.